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공고가 났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창업지원금에 대한 세부 항목들 전체가 이제 공고가 났고요.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을 좀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제일 관심 많이 있으신 사업화 자금 위주로 제가 일람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창업지원금을 보기 전에 크게 이제 창업지원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림처럼 사업화 자금, R&D 자금, 그 다음에 창업교육, 시설 공간 보유, 멘토링 컨설팅, 그리고 행사 네트워크 자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창업자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 두 개의 자금입니다. 사업화 자금과 R&D 자금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많은 창업자분들이 실제 창업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게 쓰는 자금이 아무래도 이 사업화 자금하고 R&D가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래에 있는 창업교육부터는 각 창업자분들께서 각자의 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창업교육을 받거나 시설 공간 보육을 지원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거고,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은 이 사업화와 R&D 두 가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가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이 사업화 자금이든 R&D 자금이든 각각 중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복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번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업화 자금인 경우에는 대체로 생애 최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한번 받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실 경우에는 보통 주민번호나 사업자 번호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셨을 때 사업화 지원금은 대체로 한 번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R&D는 당해년, 즉 2020년이면 2020년에는 하나 정도만 받는다, 두 개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바로 중복에 대한 건데요. 각각의 사업화 자금과 R&D는 중복이 있지만 그래도 신기하게 사업화 자금과 R&D 자금은 서로 중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지원금을 지원하실 때 사업화 자금도 받으실 수 있고 R&D 자금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화 자금을 두 개 받는다든가 R&D 자금을 두 개 받는다든가 하는 식의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 그것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2020년도 사업화 자금 내역인데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2페이지면 설명이 됐는데요. 올해는 7페이지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각각 예술 분야의 창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포츠 산업이라든가 해서 일반적인 창업 아이템이 아니라 특수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찾아서 직접 지원을 하셔서 지원받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업들을 받게 되시면은 가장 많은 창업자들이 지원해서 받는 이런 사회적 기업가 육성 자금이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것들하고 중복이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해양수산에 관련돼서 창업을 할 거다. 그러면 이걸 받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하고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복의 문제로 두 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많은 제가 이렇게 창업자들을 만나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돼요. 하나는 사회적인 기업으로 창업하시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 창업 기업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면은 이제 예비 창업이냐 혹은 초기 창업 패키지냐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시게 크게 대별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한 분야, 뭐 해양수산이라든가 아까 장애인 혹은 뭐 스포츠 산업, 그다음에 예술 분야, 뭐 이렇게 특수한 분야의 산업군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또 각각 거기서 지원하셔서 받으실 수는 있지만 이것들하고 중복 문제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창업자분들은 영리로 보통 창업을 하시죠. 그러면 예비 창업 단계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실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이미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시면 초기 창업 패키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최대 1억 원,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도 대략 한 1억 원 정도고요. 여기 지원 대상이 예비 창업, 즉 사업자 등록증을 안 갖고 있는 창업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창업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3년 이상 7년 미만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원하는 거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가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은 기업은 3년에서 7년 사이에 도약 패키지를 지원해서 한 번 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창업자분이 만약에 예비 창업자다 그러면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해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까지 창업 기업들만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약 패키지는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업한테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잘 운영하셔서 데스밸리로 들어가는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들은 이 도약 패키지를 통해서 데스밸리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짜놨습니다. 물론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 창업을 한 후에 실패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셔가지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가지고서 지원하셨다가 실패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창업 도약 패키지를 받았다가도 이 데스밸리를 넘지를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다시 제도전 패키지로 지원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예비 창업, 초기 창업, 그 다음에 도약 패키지, 그 다음에 제도전 이렇게 4가지를 머릿속에 넣어갖고 계시고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그럼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이 5가지가 가장 많은 창업자분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지원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사업화 자금의 핵심인데 올해 2020년도에 새로 생긴 게 있어요. 바로 이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 제도전하고 좀 다르게 만 39세 미만의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들만 지원할 수 있는 사관학교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나 초기 창업이라든가 예비 창업하고 이런 사관학교하고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예비 창업이다 혹은 초기 창업이다 해서 그걸 받으신 분들은 사관학교, 청년 사관학교가 안 되는데 아예 청년 사관학교로 지원받으신 분들은 도약 패키지는 돼요. 왜냐하면 이 사관학교가 3년 이내 그대잖아요. 그럼 도약은 3년 이상부터 7년까지니까 도약 패키지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올해 추가로 된 거죠. 이 청년 사관학교를 졸업한 기업들 중에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한테는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지원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해놓은 프로그램이 올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청년 사관학교를 지원하셔서 프로그램을 받으신 분들 중에 나 해외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를 다시 지원하셔서 또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죠. 그리고 난 아니다. 해외는 아닌데 그래도 청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후속 지원 받고 싶다? 그러면 도약 패키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실패하게 되면 제도전 패키지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건데요. 정부에서 지정한 3대 신산업 분야에 무려 400억이나 투여를 하는데요. 이때 지원 대상은 신기하게 7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업들 중에 3대 신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즉 반도체 분야, 바이오 헬스, 그 미래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 창업하신 분들은 7년 이내의 기업이다. 우리가 창업지원금 받은 이력이 없다. 그러면 이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 중에서 우리는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이다 라고 하면 또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중에 소재 부품 장비만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어요. 예산은 크지는 않아요. 50억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한 창업 기업들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39세 미만의 청년 창업자들은 대부분 IT나 뭐 플랫폼 위주의 창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시니어들, 40세 이상의 우리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창업을 좀 많이 한다. 아무래도 제조업 위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는 대체로 시니어들 이상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보는 2020년 창업 지원금에서의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개발 특구 사업이라는 건데 이건 올해 생긴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전국에 있는 5대 특구 지역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대덕, 울산, 전북, 부산 이런 곳인데요. 창원 이런 데인데 연구개발 특구 지역 내에서 여러분들이 중소 기업이 대학이나 출연연구소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조건에서 이 특구 지역 내에다가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특히나 창업기업일 때는 165억 이내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대덕 내에서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러시면 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도 고려해 볼 만한데요. 제가 아는 한 이거는 별도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창업을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회사를 연구개발 특구 지역 내에 다시 창업한다고 할 때, 그리고 기술 이전을 받아서 창업한다고 할 때는 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을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많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많은 창업기업들이 사업화 지원금과 더불어서 당해년도, 창업하는 당해년도나 혹은 3년 이내에 이 디딤돌 과제를 보통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게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의 창업기업들은 사업화 지원금도 받고 R&D 과제인 창업성장기술개발에 디딤돌 과제로 지원을 해서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화 자금과 R&D 자금은 서로 중복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사업화 자금만 고려하지 마시고요. R&D 자금도 고려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자금들 중에 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좀 보시면 되는데 좀 특이한 거 하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멘토링 컨설팅 자금 중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소상공인 대상으로 주는 자금인데 우리 창업자분들 중에 공예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플리마켓에서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하는 분들, 샵을 하나 열거나 이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재밌어요. 2천만 원을 융자를 해주는 돈인데 제가 언제 한번 그 자금의 성격을, 정부 지원금의 성격을 말씀드릴 때 융자는 가급적이면 받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실패했을 경우, 만약에 사업이 실패가 돼서 내가 폐업을 한다 그러면 융자가 무상자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없어져요. 즉 갚아야 될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이 부담 없이 융자를 받고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된다. 물론 성공을 했어. 뭐 매출도 나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러면 갚아야겠죠. 네. 그렇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금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화 자금, R&D하고 사업화 자금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라고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을 수 있고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현재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다. 그건 초기 창업 패키지에 해당이 되세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도약 패키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하고 같이 청년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청년사관학교는 여러분들이 예비든 3년 이내든 이거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비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나 초기를 받든지 아니면 청년사관학교를 지원받든지 해서 지원받고 나면 해외 진출을 하는 창업기업에 한해서는 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라고 해서 연계 프로그램이 또 추가로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이 아니라고 하면 뭐 사관학교를 지원받고 도약 패키지로 지원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대 신산업이라든가 소재부품 장비에 관해서는 별도의 또 창업 프로그램이 있고 7년 이내에 있는 기업들은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R&D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성장 과제에 디딤돌이라고 있어요. 디딤돌 과제가 3년 이내의 기업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팁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팁스는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받는 연구개발 R&D 자금이에요. 요거는 투자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투자를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R&D 자금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투자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키스타터, 즉 창업넷에서 이렇게 공고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월달부터는 좀 자주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셔야 돼요. 언제 뜬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주 가서 보셔야 이 공고가 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세세하게 설명하면 저 프로그램들 다 설명하려면 2-3시간 갖고도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는 사업화와 R&D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멘토링이나 뭐 이런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뛰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온라인 멘토링이라고 여러분들이 비용 하나도 없이 저 같은 수많은 멘토들이 있는 데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멘토링 받을 수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해서 자주 멘토링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난 이런 거 뭐 이렇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선정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까다로우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자기 비용 내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크몽에 가셔서 저를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신청하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제 이 프로그램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은 아마 업로드가 되는 순간에 빠르게 연락이 가서 먼저 보실 수 있으니까 새로운 정보 이런 것도 습득할 때는 이런 걸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